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입동입니다. 입동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영민 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진짜 입동이 맞나 보네요. 긴 겨울이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걸어오는데 귀가 시렵더라고요. 저는 손이 시려웠는데. 그래요? 저는 네. 귀마개하고 더마카는 장갑 끼시고. 네, 장갑 하나 사주세요. 따뜻하게.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 거 많이 있어요. 목장갑 막 이런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코팅된 빨간 코팅된 목장갑 하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왜 미국에서 요즘 그게 인기래요? 한국 K 목장갑. 그 뭐 일할 때 쓰니까 좋아서 그런 거죠. 그거를 추워서 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일하러. 네,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춥네요. 풀ตึ 님, 오늘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어제는 뽀글이, 오늘은 패딩 입고 나왔어요. 뽀글이가 뭐예요? 아, 모르세요? 뽀글이가 뭐예요? 뽀글이는 저는 그 과자 생각했는데 아, 그게 이걸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지? 이렇게 겉에서 보면 양털처럼 이렇게 뽀송뽀송한 잠바가 요즘 유행인데 몇 년 됐는데 후리스라 그러죠? 보통. 그걸 뽀글이라고 그래요? 네. 예. 표준어 씁시다. 네, 넘어가고요. 이건 표준어가 아닌가? 마중물님, 어제 노인정 가서 구독자 10명 늘렸는데 오, 왜 구독자 변화가 없나요? 오늘은 윗동네 노인정을 다녀와야 할까요? 지금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23만 명이라고 뜨는데 이거는 아마 10,000명 단위로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더 작은 수치는 보이진 않지만 마중물님의 노력에 의하여 네. 올라갔을 겁니다. 네. 조금 더 힘내주세요. 대신 10,000명 채우시면 눈에 확 띌 텐데. 강물의 거센 물결도 하나의 물방울로 다 구성이 되는 겁니다. 4936님 자주 찾아주시는 춘철님이신데요. 병원 실습 마치고 과제하느라 1시쯤 자니 너무 피곤한데 더마카 목소리 들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정신 확 들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정신이 확 들긴 들 것 같아요. 왜요? 네? 왜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제이비가 너무 썰렁하게 오늘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춥게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삐까번쩍님이 목장갑 낀 더마카 상상해버렸어요라고. 어떻게 손만 보여드릴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 불거진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이게 불거진 바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조태영 안보실장 간의 설전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보면은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는데 보면은 대통령실은 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가 아니라 휴민트에 의해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서 획득하였다고 동갑되었다. 사람에 의해서 누설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저희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의 수사가 거짓이고 가짜입니까?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경찰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짜를 버젓이 불송치 결정서였습니까?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이 간첩이죠.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하시는- 봤을 때는 질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비서실장님,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사람을 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 경찰에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수사결과잖아요. 이것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잠깐. 간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은 적절치 아주-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짚어야 할 점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적절한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것이 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는 듯 하기도 했고 야당을 지목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두 번째, 간첩이라는 규정의 적절성 여부인데요. 사전적 정의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라 알아내서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경쟁 국가냐 대립 국가냐, 다시 말해서 적대 국가냐. 그러면 경쟁 국가도 아니고 적대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그러니까 내밀한 정보를 건네줘도 간첩이 아니라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서 맥락적 의미로 놓고 본다면 간첩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이익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경우로 해석을 한다면 간첩이라는 표현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건 불송치 결정서에 나온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입장의 진위 여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태영 실장의 말에 따르면 휴민트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나아가 제대로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다는. 왜냐하면 이때는 그 조태영 실장이 아니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심각한 구멍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 불송치 결정서 해당 관련 그 파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서술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인다는 입장이다라는 서술부를 해석을 한다면 사실 이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전달해 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전원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입장,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이라고 전달을 했고 그걸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파생을 합니다. 국가 중대사와 관련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러면 공식적으로 경찰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앞 단계에서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절한 그럼 수사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 있네 없네 문제 이전에 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경찰 수사가 제대로 궤도에 올라타 있었는가 이걸 검증을 하는 게 먼저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경찰이 가짜뉴스의 본거지라는 걸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럼 경찰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공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나 뭐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실의 공식 창구로부터 입장을 들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네,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하였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건 네. 수사가 아니죠. 이건 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정원이 지난달 27일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의 정보통신기기, 통신망의 취약 요소를 발굴, 개선하는 보안 측정은 그전에는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은 협의 없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래서 결국은 또 시행령 꼼수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의 업무 영역을 또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에 불거졌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건은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정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부의 대통령실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가장 최고 탑 시크릿을 다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에 만약에 새에 나갔다면 만사 제쳐놓고 보안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했는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성숙한 어른님이 대통령실의 책임 문책이 필요하고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은 증명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네.
파피언님도 사람에 의해 노출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라고 좀 걱정을 해주셨고, 알권리님, 이런 상황조차 우습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조사하라는데 물고 뜯는 모양이 비상식적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푸른다님, 내부 감찰을 안 했다고 지금 자백을 하는 건가요? 라고 좀 물어주셨는데, 저는 어제 이 장면을 생방송으로 봤는데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 이게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였잖아요. 뉴욕타임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욕타임스 보도가 오보였다는 건지 그런 얘기도 안 해주거든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아예 얘기를 안 해줘요. 공식 발표가 없었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면 더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추가 설명이 더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경찰의 수사, 국정원의 보안 점검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자발적으로 안 밝히면 지금 고발이 이루어져서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경찰이 밝히든지 그 전 단계에서 국정원이 밝히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뭔가가 석연치 않다. 지금 이 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미궁에 그냥 묻혀지는 것이죠. 물음표로 남는 거죠. 물음표로. 그러니까. 그렇죠? 추동희 님이 어제 제주도에서 주류 유통차가 쏟아진 술병들을 주변의 시민들이 도와서 치우는 흐뭇한 장면을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예. 정치권은 언제쯤이면 이런 흐뭇한 장면 보여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네. 한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10일 만에 또 만났는데 대통령실은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아닌가요? 그러면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면 그러면 업무적인 행보였으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 어떤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적인 만남이면 대통령의 업무 시간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넘어가고 저는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파워가 그렇게 아직도 큽니까? 저는 이거부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파워가 입증되는 게 결국은 총선일까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어제 만남도 보수 결집용 효과를 노리는 만남이다. 이런 정치적 해석이 많이 따라붙었거든요. 보수 결집령이보다는 대구 경북 결집령이라고 더 국한해서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파워가 그렇게 큰가라고 제가 물어본 것에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게 보수 전체냐 대구 경북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허. 네, 그건 뭐 지켜보죠.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감사원이 유병호 사무총장 변호인단의 입장이 담긴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공수처 출석 요구는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통보로 공수처 규칙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감사원이 정당하게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공수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거나 감사원이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평가를 좀 해볼까요? 형식과 내용 모두가 문제인데요. 먼저 형식. 유병호 변호인단은 유병호 개인에 대한 변호인단이지 감사원 변호인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를 했다. 이것 자체가 감사원 사유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앞에 늘 붙는 말이 헌법상 독립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도 많던데 아마 유병호 사무총장뿐 아니라 이 건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는 감사원 직원들도 이 변호인단이 담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사원 조직에 대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라고 하셨으니 내용은 또 어떤 게 문제입니까? 첫째, 그러니까 공수처 규칙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근데 공수처 관계자 상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면서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필요가 없는 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기는 12월에 나가겠다고 했다면서요. 그 자체가 협의 과정이에요. 네? 언제 나와라 했는데 나 싫고 바쁘니까 12월에 나갈게. 이게 출석 협의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그게 협의가 있었다라는 반증이에요. 반증. 일단 이걸로 가름하고요. 핵심적인 문제는 이건데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조사하겠다. 일방에게만 확인해서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 거의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고소 고발에 따라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 먼저 고소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소 고발은 일방적 주장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소인이든 고발이든 불러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불러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고소 내용, 고발 내용이 맞는지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소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피고소인 피고발인 불러서 조사하겠다는데 그게 일방적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사후적인 거지. 이거는 법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금방 할 수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일방적인 조사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변호인단이 지금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게 이게 믿겨질 내용이느냐? 저는 이 점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5번째 출석 요청에는 응할 것인가? 저는 이런 경우도 참 제가 과문한 탓인지 흔히 보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네. 네? 한두 번, 두세 번 하고 안 되면 체포영장 신청을 해서 발부받아서 신병 확보하고 이런 게 보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갖추는 겁니까? 그러면 그 급의 기준은 어디부터가 되는 겁니까? 어제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제 5번째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냐라는 조홍천 의원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아니 거기 영장 청구인데 아니 그러니까 5분까지 부르고 안 되면 영장 청구고 아니면 계속 부른다 이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게 참 저는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마인드님이 말하는 것을 보면 마인드가 다 보입니다. 라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한 촌철 날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짧은 머리인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를 걸던 남성은 신고하겠다고 하자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곤 막아서는 여성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며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편의점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폭행 당시 만취 상태였지만 술이 깬 뒤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남성연대 회원이고 페미니스트 같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여성들이 짧은 머리 사진을 올리며 여성 혐오와 폭력을 비판하는 쇼컷 챌린지가 벌어졌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국제화되어 버렸습니다. 영국의 BBC가 이 사건을 전했습니다. 한국 남성이 편의점 점원을 페미니스트로 오해해서 폭행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건데요. BBC는 경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은 성평등 정도가 낮아 여성 직장인에게 가장 최악의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 역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젊은 남성들로 인해 안티페미니스트가 최근 급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기사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7위에까지 오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보도를 두고 국내 언론은 나라 망신이라고 했던데요. 보통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나라 망신은 일부 국소수 몰지각한 국민이 시키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다만 이거 하나는 한번 좀 물음표를 찍어서 던지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이유 중에 하나는 성평등 정도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BBC는 뭐라고 보도했다라는 겁니까? 직장인에게 가장 최악의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BBC의 보도도 윤석열 정부에서 애용하는 표현을 빌리면 가짜 뉴스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오보 대응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물프레님이 저기요 머리 긴 남자는 어쩔 거예요? 라고 물어주셨고요. 성유달빛님 온통 나라가 혐오 갈라치기 기승을 부리니 참 암담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